태평양 전쟁의 분기점은 어디서부터인가? 아까 요 주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흔히 말해서 분기점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 뭐 지금 댓글에서 중일전쟁, 뭐 야마모토의 말을 무시한 그때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태평양 전쟁의 분기점이 아니에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잖아. 이거는 태평양 전쟁의 분기점이 아니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무슨 분기점이야. 내가 말하는 건 태평양 전쟁의 분기점이지, 태평양 전쟁 이전의 사건을 갖고 와서 그게 분기점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굉장히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태평양 전쟁에서 분기점이 어디냐? 흔히 말해서 분기점이라는 거는 얘기했듯이 어떤 사건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냐? 보통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생각을 해요.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분기점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미드웨이 해전을 많이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일본의 정규항모 4척이 동시에 침몰을 했습니다. 이때 반면에 미국은 요크타운 한 척 잃었죠. 이때 이제 요크타운급 3척이 이제 나가가지고 일본의 정규항모 4척을 잡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요크타운급 3자매가 함께 작전을 한 해전이 바로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분기점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태평양 전쟁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해요. 어떤 사건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잖아. 전환점이라는 거는 기준이 좀 달라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전환점이 다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미드웨이 해전이 전환점이다, 왜냐면 정규항공모함 4척이 침몰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달카날 해전, 이게 전환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레이테만 해전, 이게 전환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튼 간에 전환점의 기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환점이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다 이제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기준에서 레이테만 해전도 아니고 과달카날 해전도 아니고 미드웨이 해전도 전환점이 아니에요. 왜 전환점이 아니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의 기준이 나름 있겠죠. 근데 제 기준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사건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라고 했잖아. 전환점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전환점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전략이 실패한 포인트 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의 전략이 실패한 포인트. 그러면은 일본의 전략이 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왜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벌였을까? 모두가 다 압니다. 동남아시아의 자원지대를 확보를 해서 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연합국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일환인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유식한 말로 남방작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때 당시 트럭 제도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지역 중 하나였어요. 자, 남방작전이 뭐냐? 일본의 동남아시아 공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전역을 점령을 하고요. 아부다군이라고 있었어요. 아부다군이 뭐냐면 A, B, D, A잖아요. A는 이제 아메리카, B는 브리티시, 그리고 D는 더치, 그리고 A는 오스트레일리아.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아부다군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의 공세 때문에 아부다군이 해체가 돼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남방작전 이렇게 하면은 좀 뭉뚱그려서 알고, 이게 진주만 공습도 이 작전의 일환인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티핑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남방작전과 진주만 공습을 좀 다른 개별의 사건으로 봐. 남방작전의 하위 작전으로 진주만 공습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와 있잖아. 진주만 공습을 한 이유, 진주만 공습을 해서 미 해군이 주저앉으면 그 틈을 타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진주만 공습을 기획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서술도 조금 약간 좀 애매해. 내가 봤을 때 교과서 서술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해. 남방 작전을 위해서 진주만 공습을 계획했다, 이게 맞는데 교과서에서는 진주만 공습을 한 이유가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어. 약간 좀 서술이 좀 달라요. 서술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얘기가 길었네요. 제 생각에는 남방작전을 막아낸 최초의 사건이 전환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남방작전을 막아낸 최초의 사건이 미드웨이 해전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지금 사실 요렇게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느낌이 없는데, 이게 구글어스로 보면 엄청나게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실감나죠. 평면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게 보여. 자, 일본은 이제 진주만이 여기 있잖아. 진주만을 여기를 공격한 이유가, 여기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 해군이 주저앉으면 여기는 동남아시아를 먹겠다, 이 소리입니다. 과연 미드웨이 해전은 분기점이 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미드웨이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는 일단은 동남아시아랑은 거리가 굉장히 멀죠. 미드웨이를 점령한다고 해. 일본이 미드웨이를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앞마당에 진주만이 있습니다. 이 진주만을 공격을 할 수 있냐?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미드웨이 환초가 그 항공기들의 연료 보급은 받을 수 있어. 그 정도의 시설은 충분히 있는데 항만 시설이 거의 없어요. 부족해, 항만 시설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점령을 하면은 적의 점령지가 가까워졌다, 약간 요 정도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큰 전황의 변화를 주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나중에 이제 미군이 진군을 했을 때 만약에 점령을 했었다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 아니다. 그럼 뭐냐? 저는 이 포트 모르즈비 점령을 시도한 그 사건이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노에 해전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노에 해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태평양 전쟁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왜 이 해전을 사람들이 많이 모를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해전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세계 최초의 함대 항공전입니다. 뭐 흔히 말하잖아, 항공모함끼리의 전투,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승패가 결정되면 이제 상륙전. 이 전개 최초가 사노에 해전이야. 세계 최초의 함대 항공전이고요. 이때 미군의 전술적 패배, 전략적 승리, 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전술적 패배는 뭐냐? 교전 B만 봤을 땐 졌거든요. 일본은 항공모함을 쇼카쿠급 2척, 쇼호급 경항공모함 1척 이렇게 왔거든? 물론 이제 쇼카쿠가 중파를 입긴 했지만 쇼호가 침몰되긴 했지만 어쨌든 경항공모함 침몰이란 말이야.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렉싱턴하고 요크타운이 갔거든요? 근데 렉싱턴이 침몰했어. 미국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정규 항공모함이었죠. 뭐 일본 쪽에서는 전술적 패배, 전략적 승리라고 하는데 사실 전술적 패배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미군의 전술적 패배, 전략적 승리라고 하는데 왜 전술적 패배, 전략적 승리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 전략적 승리가 훨씬 중요하지. 전략적인 목표 달성이 중요한데 전술적으로 패배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럼 전략적 승리는 뭐냐? 이때 일본의 포트 모레스비 점령을 좌절시켰어요. 포트 모레스비는 일본의 남방작전의 확장판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남방작전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남방작전에서 동남아시아 전역을 다 먹어요, 일본이. 다 먹고 보니까 호주가 눈앞에 있어. 호주도 손을 봐주긴 해야 돼, 일본 입장에서는. 왜냐면 동남아시아를 이제부터 일본이 방어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면 호주가 눈에 가시거든. 그래서 한번 이제 다윈항 공습을 했어요, 일본이. 일본이 실제로 이제 다윈 공습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 다윈항의 기능을 잠깐 마비시킨 적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패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를 점령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점령하면 정말 큰 게 뭐냐면 호주의 대도시들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점령한다? 당시에 이제 여기 이제 호주의 동부 해안이 전부 다 이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그리고 생각보다 큰 항구더라고. 그리고 뭐 당시에 이제 호주가 일본군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점령당하고 이제 일본군이 여기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미국과의 보급로를 차단하잖아? 그러면 호주는 정말로 극단적으로 말해서 연합국에서 탈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도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포트 모르스비 점령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본군을 경멸을 해요. 호주와 미국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하죠. 그래서 저는 사노에 해전을 굉장히 높게 봐요. 왜 실패했냐? 일단 첫 번째로 항공 세력이 괴멸됐습니다. 미군도 좀 괴멸이 됐긴 했는데 함대 항공 전력이 많이 괴멸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상륙 작전을 할 때 항공 지원을 못하겠다,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막았죠? 그래서 이 스노우볼링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는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요. 과달카낙 전역 전투들입니다. 사실 저는 사노에 해전의 결과가
과달카날 전역의 전투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과달카날 전역 전투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태평양 전쟁 최고의 격전지입니다. 과달카날 섬이라는 곳을 두고 이제 그 한마디로 표현해서 일본과 미국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전투였다, 6개월간의 전투였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엔 동의를 안 하고요. 사실은 뭐 어쨌든 그런 표현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막상 막하였다니까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낸 떡밥이죠. 일뽕이든 밑뽕이든. 사보섬해전 같은 경우에는 일뽕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단골 소재죠. 뭐 그리고 뭐 밑뽕 같은 경우에는 뭐 산타크루즈 해전, 과달카날 해전, 동부솔로몬 해전, 이런 걸로 엄청난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공세 종말점이라고 보는데, 저도 공세 종말점이라는 것엔 동의를 하는데, 공세 수세하고 우세, 열세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공세다 라고 하면은 아, 그쪽이 우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사실 공세 수세하고 우세, 열세는 아예 다른 개념이거든? 스타크래프트로 생각해봐. 상대가 사드론이야. 그러면은 이제 저그가 공세가 맞지? 우세하다고 표현은 안 하잖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키기만 해도 이기는 전쟁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못 뺏으면 지는 게임이었단 말이야, 태평양 전쟁은. 그래서 공세 종말점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상 공세 종말점이라는 거는 이미 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 과달카날 섬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자면, 과달카날 섬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과달카날 섬이고요. 이 위에 있는 섬 하나 뺏겠다고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고요. 여기 봐봐, 포트 모레스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호주 아래거든. 근데 과달카날 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점령하면 이제 미국과 호주의 보급로를 차단을 할 수는 있겠지, 항공기로. 근데 이게 전략적인 가치가 엄청 달라요. 나는 왜 과달카날 섬을 그렇게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그렇게 자꾸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과달카날 섬 자체가 아예 쓸모없었다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과달카날 섬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곳인데, 여기는 항만 시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단 말이야. 실제로 미 해군이 여기서 보급을 받았다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 과달카날 섬에 와가지고 작전을 하고 보급받으려고 이제 여길 갔단 말이야. 피지섬을 갔단 말이야. 이 섬이나 아니면 진주만까지 갔단 말이야. 여기하고 여기를 갔단 말이야. 솔로몬 제도에서 작전을 하려고 피지 아니면 뉴칼레돈이 여기에 있었단 말이야. 여기는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전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기껏 해봤자 이제 지상기지 정도는 보급을 받을 수 있었겠지.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연료 보급이나 이런 걸 받아서 여기서 이제 항공 작전을 할 수 있는데, 포트 모르스비는 항구입니다. 항구라는 것은 보급을 받을 수 있고요. 유사시에 뭐 정비도 받을 수 있어요. 함정들도 보급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항공기지도 있어요. 그거하고 항공기지만 있는 거하고 전략적으로 더 뭐가 더 중요하겠냐. 여기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뭐 여기를 못 뺏었으니까 여기라도 뺏어가지고 이 주변에 제공권을 잡는다, 이 개념으로 과달카날 섬을 공략한 건 맞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비한 건 맞는데, 흔히 말하는 서사에서 과달카날 섬을 잃으면 해상 보급로가 위협받아서 호주가 이제 위협에 빠진다, 미국과 호주의 연합이 깨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 좀 위협은 받겠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포트 모레스비가 공략당해가지고 그랬으면은 그건 정말 큰일이었는데, 과달카날 제도를 뺏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공권을 위협받아가지고 이제 미국과 호주가 보급로가 차단된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때 미군도 항공모함이 없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호주도 항공 세력이 없진 않았기 때문에 견제는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여기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싸워야 됐었어. 왜냐면 해상 보급로는 절대 제공권만으로 뺏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공군, 해군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어쨌든 간에 그 도시를 점령해야 그 보급로를 뺏거나 유지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해상 보급로를 유지를 하려면 전투함들이 파견을 가야 돼. 항공 세력만으로는 그거를 발목을 잡는 정도는 되지만 끊지는 못한다고. 이 두 개가 달라요. 솔로몬 제도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요, 포트 모레스비보다. 근데 이제 그런 결과는 있지. 포트 모르스비 결국 점령을 못했잖아. 여기는 계속 연합편에 있었거든. 어쨌든 간에 포트 모르스비를 계속 넣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전환점을 사노해 해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관점이 좀 다른 사람도 있어요. 관점이 다른 건 어떤 관점이 있냐면,
어쨌든 간에 과달카날 섬을 사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군이 동남아시아 섬을 이제 도장 끼게 하면서 결국 이제 필리핀까지 올라갔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과달카날 섬을 두고 전투를 한 게 가장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부정 안 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태평양 전쟁은 철저하게 일본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태평양 전쟁 자체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고 국가 대전략을 막아내는 미국의 이야기거든? 태평양 전쟁 자체가 일본의 국가 대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벌어진 전쟁인데 미국이 막아내는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생각인 거야. 아쉽게도 우리의 일본은 사노해 해전의 가치를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쇼카쿠하고 즈이카쿠가 5항전이었거든? 일본 입장에서 5항전은 2선급 전력 느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은 1항전, 2항전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최고 에이스들이 모여있는 집단들이었고 5항전에서 어느 정도 경력 쌓고 1, 2항전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본 내에서의 평가는 풋내기 5항전한테도 지는 미군을 겁낼 필요가 없대 라고 말한 게 우리 일본군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렇게 털린 거지 사실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태평양 전쟁을 볼 때마다 구글어스를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광활해요. 이게 우리가 평면 지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넓어 보이거든? 근데 와, 이 전역에서 싸움을 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평양까지도 진출할 정도의 국력을 가져놓고도 이 정도로 밖에 사용을 못하냐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일본 제국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정도의 국력을 가져놓고도 이렇게밖에 사용을 못했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제 서술이나 제가 말한 관점에 동의를 한다면 일본의 전성기는 사노해 해전 이전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사노해 해전이 언제 벌어졌냐? 42년 5월 4일부터 8일입니다. 근데 진주만 공습이 언제죠? 42년 12월 7일이잖아. 자, 그러면 이 관점이 맞잖아? 그럼 일본의 태평양 전쟁 전성기는 개전 후 6개월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라는 결론이 나와요.